안녕하세요. 그버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장 팀장님께서 아주 좀 재미난 소재를 네. 또 발표해왔습니다. 치맥하러 갔다가 그버발 팀장으로서의 발동이 돼서 네, 내가 그쪽으로밖에 안 돌아갑니다. 일명 프라덕 사건. 일명 프라덕 사건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뭐 한번 쭉 네. 어떤 의구심이 들었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생각해보니까 프라다? 프라다? 되게 비슷하고 검정색 배경에 네. 금장으로 된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은 건가? 괜찮은 건가? 네. 일단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네,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프라닥은 이걸 왜 사용했고 또 어떤 항변을 좀 할까요? 사실은 사용한 의도는 광고할 때도 명품 치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자리 매기면 그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편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의도가 조금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긴 저도 갈 때 뭐 외관이나 막 이런 게 약간 좀 비슷하더라고요. 또 치킨이 좀 맛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그쪽으로 좀 가긴 했어. 그렇죠. 배달을 시키면은 네. 아예 더스트백을 이렇게 네. 줘요, 치킨에. 네. 그래서 뭔가 배우받는다? 그런 느낌? 그렇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버버리 노래방이라고 버버리 노래방이요. 전국에 노래방이 몇 개겠어요. 엄청 많죠. 한 몇만 개 이상이겠죠? 네. 이름 짓는 게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는데 뭐 용가리 노래방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방 제목이 버버리 노래방 이렇게 해서 한글로 이제 쓴 거야. 뭐 예컨대 뭐 그버발 무슨 안마 이러면은 우리도 바로 생각할 것 같은데. 그쵸. 네, 이제 확 와닿네요. 네. 우리나라 업체가 버발이 뭐 패션 뭐 이래가지고 버발이라는 상표로 막 그 코트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했어. 예를 들어 네. 그 영국 진짜 버버리처럼 체크 무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어. 그런 거는 상표법 위반이야. 충분히 좀 혼동할 만하다. 버버리하고 혼동을 좀 줄 만한 편승했다라고 할 만한. 근데 버버리 노래방 이거는 편승은 하긴 했는데 네. 걔네가 하는 영업을 지장을 명확하게 준 건 아니고 그냥 유명하니까 우리가 차용해서 쓴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명하니까 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고 표현의 자유, 뭐 광고의 자유, 뭐 영업의 자유 이런 거에 하나로 이런 거를 다 하지 말라 쓸 상표가 좀 떨어진다. 경상도 말로 벙어리가 버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런가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네. 뭐 이렇게 타인의 상표, 성과, 비밀을 도용을 하거나 함부로 써서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편승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일반 법령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인이 이뤄낸 성과를 편승해가지고 내가 이런 이미지에 편승해가겠다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는 법이군요. 그리고 두 가지 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뭐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뭐 타인의 상품을 표시한 표지 그러니까 아까 프라다에서 상표명하고 로고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명성 손상이라는 어떤 기준이 좀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느낌적으로 샤넬 안마다 이런 거는 삑. 그런데 버버리 노래방 약간 애매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일단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네. 자, 그러면은 프라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일단 어느 정도 비슷한지 네. 한번 보죠. 네, 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뽑아왔는데 네네네. 이게 근데 프라다가 음. 자기도 문제를 인지를 했는지 중간에 로고를 한번 바꿨어요. 그럼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죠? 기존에는 좀 그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네. 프라다도 삼각형이 이렇게 프라닥을 영문으로 썼네요, 그죠? 그렇죠. 네. 필체가 비슷하네. 네, 필체도 그 비슷하고. 다음에 프라다는 밑에 밀라노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프라다하고 밑에 치킨. 그리고 밑에 이 엠블럼인지 뭔지 이 프라닭 치킨에는 닭 모양을 이렇게 넣었네요. 전체적으로는 또 블랙 계열의 금장 느낌을. 그렇죠. 좀 명품 느낌이 나도. 그러면은 참.
아이디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표와 네. 로고에 대해서 유사하고 동일성 표지 기준 거기에는 유사하다. 네. 네, 유사하다라고 그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럼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편승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느냐 뭐 약간은 좀 어느 정도 그것도 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프라다의 명성을 손상시켰느냐. 손상시켰느냐. 그러니까 뭐 야 유명하니까 동네에서 쓸 수도 있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사실 이게 대성을 해가지고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네. 이러는 문제가 좀 나올 수 그러면 있어요. 프라닭 치킨 막 사람들이 이러다 보면은 프라다? 치킨인가? 프라닭은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프라다는 치킨으로 떨어지는 그렇죠. 프라다를 쓸 때 프라닭 치킨이 생각이 나면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네. 바로 그냥 밀리겠는데. 사실 블랙핑크가 최근에 오레오랑 예. 콜라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레오 그 과자 아시죠? 아, 오레오 과자? 네. 예. 그거를 이제 블랙핑크가 광고를 하면서 음. 오레오는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는데 오레오급으로. 블랙핑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서로 콜라보를 합의를 해가지고 한 거지만 프라닭이랑 프라다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좀 살펴보니까 네. 일단은 버버리보다도 조금 더 심각할 수 있는 것 같네. 그건 일개 노래방인데 그렇죠. 이건 전국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상표가 로고와 유사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명성을 손상시켰느냐. 네. 손상시켰다라고 성능이 좀 볼 수 있지 않나. 네. 법원에 가면은 손상시켰다라고 판결이 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버버리 노래방 같은 경우는 2심에서 250만 원 손해배상을 250만 원. 그런데 그건 매장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매장 하나당 250만 원이다. 프라닭 치킨 지금 매장 몇 개야, 지금? 이거 걸리면은 한 네, 크죠. 전국에 한 100개 안 되나? 100개. 더 많지 않나요? 그럼 100개다 치면 2억 5천만 원. 200개면은 5억 원 이상 네. 손해배상을 해주고 로고도 좀 교체를 해야 되는. 또 하나 정말 문제가 크게 됐던 거는 음. 루이비통다. 아, 루이비통 닭도 있었어요? 네. 아, 루이비통 거기는 또 통이 들어가네.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1,450만 원을 거기는 이제 손해는 아니고 이행강제금.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버팅기다가 이행강제금이 뭔가요? 이행강제금은 이거를 사용하지 마라. 언제까지 내려라 네. 했는데 근데 그걸 응하지 않으면 그때로부터 하루 경과할 때마다 100만 원씩 뭐 부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1,450만 원까지 그렇죠. 하겠다 이건가요? 네. 그럼 결국 이제 뭐 자존심 가지고 버티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폐정됐다고. 그래서 저명한 상표를 쓸 때는 네. 사실 좀 조심을 많이 하고 저희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네. 전문 법무법인에 네.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게 어느 분야인가요? 부정경쟁방지법은 형법상 처벌 조항은 없는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그러면 이제 처벌도 됩니다. 상표는 막 열심히 노력과 투자해서 만든 성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브랜딩을 네.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성과 도용죄라는 게 네. 부정경쟁방지법에 네.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룰 건데 네. 타인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성과를 쉽게 뺏기거나 하게 되면 상당한 손해배상도 이제는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도용죄로 명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상표법이랑 부정경쟁방지법이랑 어떨 때 다르게 좀 그걸 적용하나요?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상표는 그 상표가 사용되는 영역, 네. 그 영역에서 혼동을 끼치는 상표를 쓰면 안 돼요. 아까 프라닭 치킨 했는데 프라닭 치킨 그러면 사람들은 프라다가 아닌 거는 알잖아요. 그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프라다하 패션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프라다하 패션이다 그러면서 막 우스꽝스럽게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네. 어떻게 보면은 상표법은 동종업계여야 되고 거기서 혼동을 줘야 되는 거고 네네. 여기서 좀 보호가 안 되는 부분 다른 업계다 이런 거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네네. 조금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성 손상 또는 그 명성 희석 행위다. 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치킨 먹으면서 든 생각이 지금 좀 많이 정리가 되는 것 아, 같아요. 이게 그 치킨 먹을 때는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법에 관심이 가는 아주 뭐 좋은 현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현상인가요? 네네. 직업병인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중간에 프라닭이 한번 로고를 음. 바꿨는데 그럼 앞으로는 괜찮은 건지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프라다가 국내 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또 있더라고요. 많이 있나요? 막 일본에 가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되게 긍정적인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되게 막 관심이 있는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에는 마음이 너그러운지 아니면은 이 프라다 사장님이 프라다 사장님하고 좀 거기하고 인연이? 좀 친한 건지 뭐 약간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아직 눈 감아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양쪽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뭐 저희가 개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또 치킨 중에서도 명품 치킨으로 하니까 또 봐주고 있는 건가 뭐 싶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네. 프라닭 측에서도 앞으로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로고를 바꾸면서 얘기했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일명 프라닭 사건 어떻게 제가 느끼기엔 재미도 있었고 저도 재밌어요. 그다음에 기준도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서로 좀 다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네. 저명한 상표 또는 로고 등 어떤 표지에 대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또는 로고를 사용해서 명성을 희석하는 행위다.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실제 사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재밌는 소재 가지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